여러분 안녕하세요. 빗물 정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인 가든이라고 해요. 도시를 위해서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제 빗물 정원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시게요. 해외에선 이미 이 빗물 정원을 레인 가든을 이용을 해서 홍수 같은 것을 많이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시에 사실 빗물이 많이 유출됩니다. 도시의 지붕, 도로, 주차장 같은 불투성 표면은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요. 대신에 이 빗물은 오염 물질을 싣고 빠르게 흘러가세요. 우리 수 생태계를 위협해 버리죠. 그래서요, 빗물 유출수는요, 도로의 중금속, 비료, 살충제, 기름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요, 우리의 중요한 식수원인 지하수가 재충전되지 못한답니다. 지금 도시는 많이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지하수를 엄청 빼쓰고 있죠. 그리고 자연적인 흡수 과정이 없으면요, 과도한 유출수가 배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어서요, 도시 홍수의 원인이 된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도시에 도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염된 유출수는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서요, 수질오염, 침식, 그리고 수중 생물 서식지 파괴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요, 레인 가든, 이 빗물 정원이 바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움푹 파인 지형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어서요, 빗물이 천천히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을 이걸 레인 가든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투수성 표면에서 오는 유출수를 가두어요. 그래서 빗물을 포집하고요. 그리고 식물과 토양이 오염 물질을 걸러내서 수질을 개선하는 거죠. 즉 자연 여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해서 자연적인 물 순환을 복원하도록 하는 그런 지하수 재충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레인 가든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설계된 이 레인 가든은요, 우리 지역 사회와 환경에 어마어마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빗물에 섞인 비료나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을요,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걸러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빗물 유출수에서 퇴적물을 걸러내어서요, 최대 80%까지 걸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천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착 식물을 심어서 벌, 나비와 같은 수분 매개체와 지역 야생 동물들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한 자연 서식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빗물의 흐름을 늦추고요, 점차적으로 흡수시켜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완화시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국지적 홍수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요, 특히나 더 필요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빗물 정원과 생태 수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이 레인 가든은요, 빗물 유출수를 모아서 흡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태는 움푹 파인 분지 형태가 되고요. 기능은 특정 지역의 지붕이나 진입로에서 이렇게 온 그 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은요, 복잡성은 설계나 시공이 비교적 간단한 게 레인 가든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태 수로는 조금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레인 가든은요, 마당의 낮은 지대나 자연적인 함몰 지역 이런 곳이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태 수로는요,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이죠. 바이오스웨일 이것은요, 빗물 유출수를 특정 장소로 운반해서 여과시키는 운반도 하고 운반하며 여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길고 좁은 채널 또는 도랑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주차장 등 넓은 지역에 물을 처리해서 개울이나 연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 또는 진입로에서 많은 양의 빗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작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빗물 정원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먼저 인플로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폰딩이 있게 되는데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을 고여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여과 그리고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아울러서 이베포 트랜스포레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증발산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쭉 내려가 가지고 지하수 재충전이 될 수 있게끔 그라운드 워터 리차지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인플로우, 폰딩, 그 다음에 필터레이션, 업소션, 그 다음에 evaporation, 그 다음에 그라운드 워터 리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겠죠. 이게 물이 고여가지고 아예 안 내려가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완벽한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부지 선정은요, 자, 1번,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낮은 곳인지 확인하고요. 2번, 집 기초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수도, 가스 등 지하 시설물에서 1.5m 이상은 또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들거나 부분적인 그늘이 있는 곳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배수 테스트는요. 깊이가 30cm 구덩이를 파고요.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물이 빠지면은 해당 장소는 빗물 정원에 적합합니다. 48시간 이후에도 물이 고여 있다면요. 그러면 빗물 정원에 좋지 않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빗물 정원의 크기를 계산해야 됩니다. 빗물 정원의 크기는요, 빗물이 유입되는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한번 알아보시죠. 자, 유입 면적 곱하기 강우량 한번 생각을 해보도 되고요. 이것을 곱하고 그리고 정원 깊이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나눠주면요. 그러면 필요한 빗물 정원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정원의 깊이는요. 점토질 토양은 15cm, 사질토는 최대 20cm로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붕 유역 면적이 40스퀘어미터이고요. 그러면 40스퀘어미터 곱하기 강우량은 0.019 미터, 그 다음에 이것을 0.15m로 정원의 깊이로 나눠주면은 5스퀘어미터 정도의 이것이 그 빗물 정원의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2.2m 곱하기 2.2m 이 정도 또는 2m 곱하기 2.5m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약 그 5스퀘어미터의 빗물 정원은요. 2.5cm의 비가 내릴 때마다 약 70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점토질 토양은요, 영양분과 수분 보유력이 좋지만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자, 점토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느린 배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다져져서 식물 뿌리가 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단단하게 굳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자, 해결책으로는요, 역시 유기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퇴비나 부엽토를 섞어서요,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지렁이와 미생물이 나머지를 해결해 줍니다. 점토는요, 젖었을 때는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요, 압축을 더 심하게 하고요, 오히려 흙을 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배수가 매우 느리다면요, 자갈을 채운 프렌치 드레인이나 유공간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심을 시간입니다. 빗물정원은요, 수분 레벨에 따라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낮은 중앙이 있고요. 이곳에는 부들이나 장포, 꽃장포, 물억새와 같은 식물을 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젖지만요, 중앙보다는 빨리 마르는 곳인데요. 이런 곳은 아스터, 원추리, 벌개미치, 범부채 이런 식물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요, 가장 건조한 최상단 가장자리인데요. 금계국, 구절초, 터플, 솔채꽃 같은 식물을 심게 됩니다. 자, 당신을 위해서 한번 아래와 같은 식물들을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생화, 양치류, 사초류와 같은 이런 식물들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목이나 교목, 아래와 같은 식물들을 추천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요, 지역에 따라서 추천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식물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먼저 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멀칭은요,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흙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지하고요, 잡초 성장을 억제합니다. 잘게 썬 나무 껍질을 멀칭 재료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 주변에 대략 5에서 10cm, 5에서 7cm라고 하는데 대략 한 10cm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덮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는요, 흙으로 작은 이 가장자리를 만들어서 물이 넘치지 않고 정원 안으로 스며들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통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빗물통을 함께 설치해서요, 초과된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가뭄 시기에 이 물을 정원에 공급해서 아주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2년간에는 아주 집중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빗물 정원의 장기적인 성공은요, 약 2년간에 달려 있습니다. 자, 2년 동안에 해 주셔야 될 일은요, 물을 아주 잘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강우량에 따라서 필요할 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잡초 제거는 아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표시를 해서 잡초와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 이렇게 라벨을 목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침식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이 유입되는 곳이나요, 경사면에 흙이 쓸려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흙과 멀칭을 보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건강한 비물 정원을 위해서요, 연간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한번 잡아보시죠. 정기관리는요, 봄, 가을에 홈통 및 유입구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봄, 가을 동안에 죽은 식물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 또는 늦가을에는요, 식물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른 봄을 더 추천하겠네요. 그리고
매년 봄에는요, 멀칭 재료를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시고 수시로 쓰레기 또는 잔디 깎은 것을 제거해 주시고요. 필요할 땐 침식된 부분을 보수해 주시고 가뭄일 때는요, 아주 물을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요? 올바른 식물을 올바른 구역에 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공기순환이 되어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배수 문제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온 뒤에 48시간 이상 물이 고여 있다면요, 배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흙을 더 깊이 파거나요, 유공간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빗물 정원은 아주 잘 조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자연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요, 빗물 정원은 영양분을 빗물 속에서 영양분이 얻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면 영양 과부하를 일으켜 가지고요, 오히려 시스템 목적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똑똑한 빗물 활용법. 그렇게 해서요, 빗물 정원에 아주 놀라운 효과를 우리는 봤습니다. 오염물질을 최대 90%까지, 그리고 홍수를 예방하고요, 벌과 나비를 위한 서식지를 제공한다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위치 선정 크기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땅 파기, 토양 개량을 하고, 그리고 구역별로 식물을 심기로 했죠. 3단계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그리고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빗물 정원 레인가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였습니다.